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세력이 만드는 이 신고가 눌림목 세 가지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고가 종목을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존에 몰랐거나 또는 놓칠 수 있는 이 세력만이 만들 수 있는 눌림목 패턴, 즉 이 지속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볼게요. 주가는 이 과거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정을 또 크게 받습니다. 특히 이 고점에서 바닥까지 하락을 하거나 이 반토막까지 하락을 합니다. 대략 한 50%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주가는 다시 이 빠르게 단기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이 정고점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어때요? 이 저항이 예상이 되죠. 자, 쌍봉 패턴으로 이 정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이 본전 탈출 물량과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매도세를 받아줄 수 있는 이 새로운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한 매수세가 있다면 자, 이렇게 정고점 매물을 이 소화하는 단계를 할 수 있겠죠. 자, 흔히들 말하는 이 손바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고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손바뀜에 대한 과정은 자,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지속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눌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속 패턴이 성공을 하면 이 주가는 다시 자,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눌림목의 완성은 매물 소화가 다 되었음을 의미하죠. 자, 하지만 이 지속 패턴이 자, 이렇게 실패하게 된다면 이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나 또는 이 시장이 좋지 않아 이 받아주는 이 매수세가 실종되었거나 또는 주가를 장시간 이 상승시킬 만한 이 모멘텀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패턴이라는 것은 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정말로 이 주가를 이 작정하고 올리려는 이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 지속 패턴의 모양, 즉 N자형 눌림목이라든지 또는 이 쌍바닥 눌림이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GST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가는 한 차례 상승을 크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하락을 하죠. 자, 이후에 이 바닥권 구간에서 빠르게 이 단기 급등을 하였습니다. 자, 전고점이 이 38,500원인데요. 이 빠른 속도로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당시의 주가를 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38,500원을 이 차트에 표시를 해보고요.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이 주가는 거래량을 많이 동반한 장대 음봉 캔들 그리고 피레침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대부분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고점 가격이 38,500원인데 이 쌍봉에 맞고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 신고가 돌파를 기대하고 이 매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를 쭉 올렸다가 빼버리게 된다면 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쏟아지는 이 구간 또는 피레침 캔들이 나오는 이 구간 그리고 갭을 띄우면서 음봉 캔들을 만드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팍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이 장대 음봉이라든지 이 피레침 캔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구나, 돌파하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락할 것 같았던 주가는 오히려 더 안 떨어지고 버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전고점과 이 음봉 캔들을 한순간에 장악하면서 빠르게 주가를 급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 사람들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세력이 만드는 이 눌림목 패턴 중 하나인 음봉 겁주기 패턴입니다. 자, 왜 이런 패턴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매집이 덜 되었기 때문에 물량을 빠른 시간 안에 이 뺏기 위해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을 합니다. 장대 음봉이나 피레침 캔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서 이 투매를 유도하고 그 투매를 정고점 부근에서 받아내서 더 높게 올리면서 주가를 팔아먹는 이 세력의 패턴 중 하나입니다. 자, 지나고 보면은 이 음봉 겁주기 패턴으로 보이지만은 이 실제로 급등이 나오기 이 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상당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주식이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이기 때문에. 자, 물론 실제로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종목들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음봉 캔들을 장악을 하게 되어 상승을 시작한다면 강력한 세력의 개입하에 만들어지는 이 눌림목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음봉 겁주기 패턴은 이 신고가 구간 말고 이 바닥권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자, 오히려 주가가 싼 바닥에서 매집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최근 급등 시세를 이어간 YC캠입니다. 자, 음봉 겁주기 패턴이 바로 이 구간에서 발생이 되었죠. 갭을 띄우면서 장대 음봉 캔들, 그리고 그 투매를 받고 올리고 다시 한번 갭을 띄우면서 이 투매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 물량을 받고 그러면서 빠르게 장악을 합니다. 특징이 빠르게 장악을 하고 이 주가를 급등시켜 버리고 이 팔아먹는 이 세력의 유형입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램테크 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긴 한데 음봉 겁주기 패턴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갭을 띄우면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량을 받고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키면서 팔아먹는, 자, 이런 음봉 겁주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한번 이 종목이 어떻게 흐르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PJ 메칼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이 주가가 이렇게 음봉 겁주기 패턴이 나왔었죠. 음봉 캔들로 밀어버리고 갭을 띄우면서 음봉 캔들, 그리고 또 갭을 띄우면서 음봉 캔들, 자, 그리고 피레침 캔들, 그리고 음봉 캔들. 자, 이런 캔들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저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겁을 주면서 이 투매를 유도하고 다시 갭을 띄우면서 팔아먹는 이 세력의 이 단타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음봉 겁주기 패턴이 나오면 이 주의를 유합니다. 자, 하지만 이 음봉 겁주기 패턴이 이 GST 차트처럼 이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 주가를 단숨에 올리겠다는 이 세력의 강력한 의지일 수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턴의 주기는 짧습니다. 대략 이 신고가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 때 음봉 겁주기 패턴은 대략 길어도 3개월 이내 또는 보통 한 달 이내에 이런 겁주기 패턴이 빠르게 나오고 이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 질질 끌어봐야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크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빠르게 투매 물량을 받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많이 끌게 된다면 오히려 세력들이 이 전고점에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빠르게 물량을 받고 올린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신고가에서 이 세력이 만드는 눌림목 패턴은 언덕 패턴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주가는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여 이 신고가를 경신 중일 때 이 완만한 언덕 형태로 이 주가는 상승을 시작합니다. 자, 특징은 주가가 언덕을 만들 때 거래량의 추세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리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이 특정 이평선하고 이 주가와 밀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서 이 주가가 이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면 언덕형 패턴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차트를 볼게요. 자, 영풍재재입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뉴스에서 소개된 이 대표적인 작전주의죠. 자, 이 작전주에서 언덕 패턴이 잘 보이는데요. 바로 이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세력이 주가를 많이 매집이 된 상태라면은 굳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기 위해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 주가를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음봉 겁주기 패턴처럼 장대 음봉, 피레침 여러 개 만들어내고 이 투매를 유발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물량이 주도 세력 쪽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도 이 천천히 물량을 받치고만 있어도 됩니다. 자, 슬그머니 조금씩 올려서 이 조용히 이 시장의 눈을 피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 자전 거래를 돌리면서 이 거래량을 이렇게 급증시켜서 이 팔아먹는 이 대표적인 이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패턴이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영풍재재는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자, 실제 이 패턴은 이 매집이 잘 된 종목들에서 이 종종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가 완만한 구간에서 언덕 형태로 보이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편승하여 이 수익을 크게 노리고 이 빠지는 전략을 사용하면 비교적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재롱전기 종목처럼 이 종목도 이 전고점을 돌파해 이 신고가 상태에서 이 주가는 이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완만한 언덕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는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자, 여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었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될 때, 자,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언덕형 패턴 완성으로 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단기간에 이 구간에서 한 6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신고가 종목들을 한 5년 이상 데이터를 뽑아서 일봉, 주봉, 월봉 다 돌려본 결과 이 패턴 진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자,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위즈코프 종목인데요. 자, 주가는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 조정을 받을 때 완만한 언덕 형태로 올라가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평선이 밀집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은 그 구간에서부터 주가는 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가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이후에 더 상승을 하였죠. 한 종목 더 보여드린다면 이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자, 바로 이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의 전고점이 2368원, 이 수정 주가가 적용이 되었는데, 자, 어쨌든 주가는 이 전고점을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 완만한 언덕 형태로 움직여 주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주가는 어때요? 완만한 언덕 형태로 움직여 주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확인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는 어때요? 완만한 언덕 형태로 움직였고 이평선이 밀집이 되었고 거래량이 쭉 늘어나는 추세였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주가는 단기간 상한가 2번까지 갔었고 추가 상승을 더 했죠. 자, 그래서 이 언덕형 패턴은 이 매집이 잘 된 세력주 종목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신고가 눌림목 패턴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도 나타나기도 해요. 자, 바로 LS 일렉트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주가는 이 고점이 13만 7,500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언덕형 패턴이 나왔죠. 이평선이 밀집이 되는데 살짝 이탈을 했지만 어쨌든 언덕형 패턴으로 올라왔다는 거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였죠. 최종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타이밍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 이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는 단기간 급등을 하였죠. 빠른 시간 동안 급등을 하고 전고점도 돌파를 하면서 이 추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이 언덕형 패턴은 매집이 잘 되었기 때문에 굳이 주가를 크게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덕형 패턴의 이 구체적인 이 수치를 알려드린다면 이 고점에서 이 하락폭이 대략 20%를 넘기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꼭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이 신고가 세력주 눌림목 패턴은 어깨 돌파 패턴입니다. 자, 어깨 돌파 패턴은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따왔는데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 주가 고점 신호입니다. 자,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주가가 자, 이렇게 오른쪽 어깨의 저점을 이탈한다거나 또는 지지가 되었던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죠. 실제 차트에서는 크게 상승했던 이 2차 전지 쪽에서 종종 보이는데요. 이 코스모 화학 헤드앤숄더 패턴이 바로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주가는 오른쪽 어깨의 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주가는 이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돌파해 성공한다면 이 주가는 더욱더 크게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자, 물론 이 실제 차트에서는 이 오른쪽 어깨 구간이 약간 좀 길게,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패턴은 거의 쌍봉 패턴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고점 신호의 징후이지만, 자, 오히려 반대로 이 주가가 이 오른쪽 어깨 지점에서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이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것 또한 강력한 세력의 개입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차트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 사례인 줌 인터넷입니다. 자, 주봉 차트인데요. 일단 주가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 구간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지점이 만들어지고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이 오른쪽 어깨의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이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돌파하자 급등이 났는데요. 자, 이때 구간을 일봉 차트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오른쪽 어깨의 지점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 5,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어깨 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 주가는 오른쪽 어깨 고점을 장악을 했죠. 자, 이러면 어깨 돌파 패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주가는 단기간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어깨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 주가는 한 100% 정도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과거의 차트이긴 하겠지만은, 자, 어쨌든 주가는 한 차례 상승을 하였고, 왼쪽 어깨 구간 그리고 머리 구간 이후에 주가는 오른쪽 어깨 구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헤드앤숄더 이 패턴인데요. 자,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주가 고점의 신호이지만 이 어깨의 저점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 어깨의 고점을 장악을 한다면 주가는 단기간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의 가격이 6,230원이죠. 오른쪽 어깨의 고점이. 그러면 주가는 6,230원을 장악을 하면 됩니다. 자, 보면 주가는 이렇게 장악을 하였고, 단기간 어때요? 상승을 하였죠. 자, 주봉 차트에서는 대략 한 60% 이상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이 구간을 일봉 차트로 보자면, 자, 일봉 차트에서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주봉 차트 상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고, 자, 일봉 차트에서 오른쪽 어깨에 이 지지점을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이 고점을 장악을 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는 당일 이렇게 어깨 고점을 돌파해 상한가에 도달을 하였고 쭉 상승을 하였죠. 자, 실제로 매수를 하게 될 때는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바로 즉시 이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큰 폭의 시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 모니터링을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 자동적으로 매수를 걸어두던지 또는 알림이 오도록 이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 DR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저점을 지지를 하고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 4,000원이 되겠네요. 이 4,000원을 장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주가는 어깨 돌파형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주가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장악을 하였죠. 자, 이 이후에 주가는 쭉 이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 삼룡물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봉 차트에서 자, 이 구간 바로 보이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구간. 이 오른쪽 어깨 구간에 이 저점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이 고점을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 이 주가는 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어깨 돌파 패턴입니다. 자, 주가는 이 오른쪽 어깨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서부터 조정 없이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략 한 80%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돌파형 패턴을 제대로 노리기 위해서는 주봉이나 일봉 차트에서 이 패턴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 어깨 고점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이 복귀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러한 큰 시세를 공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 주가의 패턴을 설명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음봉 겁주기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덕형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깨 돌파형 패턴입니다. 전부 다 강력한 이 세력의 개입하에 이 신고가에서 만들어지는 이 대표적인 눌림목 패턴이기 때문에 이 해당 패턴들을 잘 정리해서, 자, 실제로 그러한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자주 주가의 흐름을 모니터링 해보고 예상도 해보고, 그리고 복귀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패턴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재료나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주가는 단발적으로 상승할 뿐 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의 업종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이 개별
재료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리고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이 신고가 눌림목 패턴에 대해서 글을 상세하게 적어 놨는데요. 이 영상이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이 글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다면은 어떤 뭔가의 혜택이 있으실 것입니다. 검색기라든지 또는 제가 쓰는 아주 중요한 보조지표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들어와 주셔서 그러한 것들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블로그 와주셔서 이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또는 쪽지 또는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이고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